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런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로서 또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아직 3살인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정말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 교육을 통해 드리고 싶은 것들은, 일단 여러분들도 아직 어린 나이인데 왜 이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아동학대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슬픈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을 겪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아동학대라는 주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할 만한 어떤 부분이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범 이야기를 한다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부담되고, 저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담 없이 편하게 생겼잖아요. 저 농사 잘 짓게 생겼던 애도 많이 듣고, 그물을 잘 치는 어업에 종사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어쨌든 굉장히 부담 없이 편하게 생긴 사람이니까 저랑 재밌게 놀다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얼마나 부담 없이 편하게 생겼냐면, 지난번에 어떤 학교에 수업을 갔는데 여고였던 것 같아요. 1학년 친구들이었는데 수업 시작할 때쯤에, 딱 이럴 때쯤에 저 뒤에 앉았던 여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누구 닮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누구 닮았다길래 잘생긴 연예인 얘기를 할 줄 알고, 아니 그래도 누구 닮았다고 하면 사람이 기대되는 게 있잖아요. 요즘 잘생기고 핫한 연예인 누구 있지? 방탄? 제가 방탄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잘생긴 연예인 얘기를 할 줄 알고, 굉장히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러다 아미 분들한테 총 맞을라. 어쨌든 잘생긴 연예인 얘기를 할 줄 알고 굉장히 설레이고 궁금했는데, 그런데 제가 수업 가서 어른이 그런 걸 설레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속으론 굉장히 궁금했는데 태연하게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누구 닮았어요? 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저희 고모 닮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네 고모 닮았는데 저보고 어떡하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는데 반 분위기는 굉장히 갑분싸가 됐어요. 제 잘못인가요? 그 친구 고모 닮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갑분싸를 풀어야 수업이 진행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재치 있게, 굉장히 센스 있게 그 친구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던졌냐면은, 고모부님이 진짜 미남이신가 봐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수업 끝날 때까지 저랑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고모부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어떤 마음 아픈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이미 저 보고 이미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요즘 굉장히 수업하기 좋은 게, 요즘 굉장히 수액이 넘쳐요. 수액 알아요? Let's get it. 수액이 굉장히 넘치는 게, 제가 고등 래퍼라든지 쇼미더머니도 한 해도 안 빼고 다 보면서 수액이 굉장히 넘치게 됐거든요. 수액이 넘치면 수업할 때 좋죠. 자신감도 넘치고 벌스도 귀에 팍팍 꽂히잖아. 그리고 제가 요즘 라임 알죠? 라임. 랩할 때 라임. 제 라임 수준이 요즘 거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수준이니까 저랑 재밌게 놀다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 개그 별로 재미없어요? 오렌지 먹어본지 오렌지 이런 거 별로 재미없어요? 제가 요즘 힙질이어가지고 좀 이런 개그 하는데, 아재가 아재 개그 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물론 저는 여러분 나이 때도 이런 개그를 하기는 했어요. 친구는 많이 없었죠. 어쨌든 재밌게 진행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많이 무게감 있게 다뤄야 할 주제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게끔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아동학대. 일단 모든 수업에는 이 수업을 왜 해야 되는지가 필요해요. 이 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라는 부분도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개념, 그러니까 아동학대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물론 아동을 학대하는 거겠죠. 근데 그 이상의 개념들 있잖아요. 아동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학대의 개념은 어떻게 된 것이며, 그렇죠? 아동학대니까 아동의 개념과 학대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게 있으면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발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 것인지, 신고를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끼치는지,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그리고 신고를 하는 우리에게 어떤 뭐 부담스럽잖아요. 신고를 한다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호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동의 권리와 소중한 나를 찾는 것이죠. 자, 저는 아이들은 이 세상의 미래라고 봐요. 어느 동네든 어느 학교든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 지역의 최고의 보물은 그 지역에 묻혀있는 뭐 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뭐 커다란 대기업,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아이들이 최고의 보물들이에요. 그 보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자, 왜 필요할까요? 일단은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던 게 11살 소녀가 맨발로 탈출해서 인근 슈퍼에서 뭐 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맨발로 탈출했어. 맨발이고 행색이 너무 초라해. 아이가 너무 작고 말랐고, 그리고 뭔가 어딘가 맞은 듯한 흔적이 있고, 옷도 너무 겨울인데 뭐 추운 날씨인데도 여름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알고 보니까 학대를 받다가 참다 못해서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필사적으로 2층이었던 거예요. 2층이었던 그 집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했어요. 무슨 뭐 전문적인 어떤 범죄자도 아니고, 전문적이란 말 쓰긴 좀 그런데 범죄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가스배관을 타고 11살 아이가 얼마나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탈출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굉장한 학대를 받고 있었죠.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아이가 탈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제서야 알려졌느냐? 세 번째인가 그랬어요. 왜 이제서야 알려졌느냐? 탈출할 때마다 아이를 발견한 어른들이 그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부모에게 데려다 줬어요. 이 아이가 누가 봐도 학대를 받고 있을 만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분명한데도 발견한 어른들이, 그 아이는 목숨을 걸고 탈출했을 텐데도 발견한 어른들이 다 집에 돌려보냈어요. 그게 마치 굉장한 선행을 하는 것인 마냥.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만족을 했겠죠. 아, 집 나온 아이를 부모님께 데려다 줬으니까 난 좋은 일을 했구나. 근데 좋은 일일까요? 목숨 걸고 학대를 받다 탈출했던 그 아이는 잡혀갈 때마다, 다시 부모님한테 돌아갈 때마다 얼마나 더 큰 학대를 당했겠어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기분이었겠죠. 좋은 일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이 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았으면, 뭐 수업 시간에, 이 교육 시간에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더라도 교육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뇌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에 남아있는 거야. 혹시 이 아이가 굉장히 행색이 초라해. 맨발이야. 그리고 뭔가 굉장히 야위었어. 어딘가 맞은 듯한 흔적과 어두운 표정,
추운 날씨인데도 허름한 옷. 야, 정상적인 부모가, 정상적인 가정이 아이를 이렇게 둘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교육을 받았으면.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뭐 인근에, 이웃 중에, 우리 아파트에 어딘가 의심이 가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를 발견하면 집에 돌려보낼 거예요? 주변 어른들께 상담을 하고 또는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면. 그런 마음을 이 가슴 속에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께 직면했을 때 꽃이 피게 하기 위해서 제가 씨를 심어 놓는 거예요. 이 교육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심장에 씨앗을 심어 놓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있었어요. 부천에 초등학생을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한 그런 시신 사건도 있었고요. 여중생이 학대를 받다가 사망을 해서 백골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고, 부천에서. 그리고 큰딸이 실종이 되고 자기 딸이 방임이 되어도 저기 내버려둔 어머니 사건도 있었고요. 2개월밖에 안 된 여아를 방치해서 학대한 사건도 있었어요. 2개월이면 와, 저 손가락 꼬물꼬물 대면서 빵긋빵긋 웃기만 하고 또는 뭐 울면은 엄마 아빠의 관심을 받으면서 지내야 할 아이인데 그렇게 뭐 학대를 받은 사건도 있었고, 원영이 사건이라고 굉장히 유명해진 사건이 있어요. 평택에서 실종된 아이가 끔찍한 일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요즘 들어 많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요즘 들어 세상이 더 흉흉해진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모든 사건들이 있어서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전에도 계속 벌어지던 일들인데 이제는 뭐 이렇게 사이버라든지 인터넷이나 그런 매체들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게 숨겨져 있던 일들이 이제는 드러나는 거라고 봐요. 예전에는 뭐 서로 아는 동네의 일이 아니면 알 수 없던 사건들이 이제는 다 드러나는 거죠. 전 바로 어제도 굉장히 충격받는 일이 있었어요. 어제도 그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굳이 친부모에게 버려져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굳이 입양을 해서 또 양부모가 살해를 했더라고요. 학대를 해가지고. 왜 굳이 그 아이는 얼마나 불쌍해.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에게 버려주고 고아원에서, 그래도 고아원에서 그냥 무럭무럭 자랄 수도 있는데 마음의 상처는 있겠지만 어른으로 성장하고 또 본인이 사회 구성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학대해서 살해할 거면서 입양을 한 거냐고요. 그렇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그 아이가 또 살해를 당한 거야. 굳이 또 입양을 당해버려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 댓글 쓴 사람들도 보면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댓글 쓰신 분들은 정말 눈물이 난다. 가슴이 먹먹하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그 사건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 사건이 의사 선생님들, 병원에서 또는 전문적인 그 복지하시는 분들, 복지사분들이 이미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 아이는 학대받는 듯한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묵인했습니다. 그냥 부모의 말만 들어보고 아닙니다. 뭐 아이가 뭐 소화가 안 된 것 같아서 아무 말 해줬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는데 그냥 넘겨버린 거죠. 뭐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좀 마음 아프지만 뭐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주변에서도 수많은 의심을 보냈어요. 이미 그 아이는 그 말도 못하는 몇 개월 태어난 지 뭐 몇 개월밖에 안 된 아이예요. 말도 못하는 그 아이는 그렇게 양부모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구원받을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놓쳐버렸어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그렇죠. 자, 98년에는 친아빠 새엄마의 구타 학대 때문에 누나는 굶어 죽어서 집 앞마당에 묻고 동생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뭐 99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부모가 잘못된 종교를 믿어서 아이가 정말 병원만 가면 살 수 있는데 병원을 안 보내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잘못된 사건이죠. 그리고 꼬마아이가 대소변을 못 가린다. 꼬마아이가 대소변을 가리면 아이입니까? 아이는 말썽을 부리니까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을 귀찮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인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다들. 지금 어른들도 다들 그렇게 성장했고. 근데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친모에 의해서, 친어머니에 의해서 욕조에 감금당하고 그 꼬마아이가 물고문을 당했어요.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목숨을 잃고 안매장한 사건이 있었고요.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8살 아이를 폭행해서 갈비뼈를 16개를 부러뜨렸어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도 지금 3살짜리 아이를 키우는데 어디를 때린다는 상상도 못 해봤고 어디를 때려요? 이 자그마한 아이를. 때릴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럴 마음도 안 들고.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어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버린 거야. 그리고 아이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되는 거죠.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리고 원영이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원영이 사건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말까지 발생한 사건인데요.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사망하자 안매장된 사건인데 이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간섭해서 그런 게 간섭이 싫어서 가끔씩 뭐 이렇게 토닥토닥 하기도 하고 말로 토닥토닥 하기도 하고 또 서로 서운한 분도 있겠지만 그건 부모 자식 간의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예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한테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밖에서 지쳐서 돌아가서 쉬는 곳이 털썩하고 누워서 숨을 돌리면서 쉬는 곳이 내 침대고 내 집인데 내 집이 내 지옥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학대받는 어린이를 내 일이 아니라고 모른 척한다면 이렇게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여러분 어릴 때 있던 일들은 평생 갑니다. 평생 남아요. 그래서 아동학대라는 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아동학대를 당했어요. 물론 아동학대라고 해서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 시대는 그 시대는 무지에 의한 아동학대였죠. 잘 몰라서. 저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양계장을 하셨어요. 양계장에 닭 키우는 거 있잖아요. 대규모로 한 게 아니라 작게 닭도 키우고 뭐 계란도 뭐 이렇게 파시고 하셨는데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인 저희 아버지가 학교에서 집에 오면은 어른들은 다 힘을 쓰는 농사를 지으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아직 약하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닭을 잡는 일을 시키신 거예요. 닭을 잡는다는 게 닭을 이렇게 딱 잡는 게 아니라 닭의 목을 비틀거나 칼로 닭의 목을 치는 거죠. 닭의 목을 치면은 목에서 피가 뿜어져 나와서 그 상태로 끔찍하죠. 그 상태로 뭐 한 1분간 살아서 포덕포덕 날아다니대요. 근데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이면 그 어린 마음에 병아리 때부터 키웠던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막 병아리 때 얼마나 귀여워요. 막 삐약삐약거리니까 이름도 붙여주고 그 닭들을 목을 비틀고 목을 치게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실 아동학대예요. 미성년자는 도축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너는 어리니까 힘이 안 되는 일을 해라고 시키신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되셨냐면은 평생 그 맛있는 양념치킨, 어디 치킨이 맛있어요? 뭐 다양한 치킨들 뭐 맛있다고 주장하는 곳들이 많은데 저도 치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직도 그 맛있는 양념치킨도 못 드세요.
뭐 닭죽, 삼계탕, 닭찜, 치킨, 닭 요리는 아예 못 드세요. 심지어 저희 집은 치킨을 시킬 때도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시켰어요.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그 치킨 닭 모양만 봐도 약간 속이 불편해 하셨어요. 평생 트라우마가 남는 거죠. 자, 그러면 성인이, 다 큰 어른이 닭을 잡는 일을 한다고, 소를 잡는 일을 한다고, 돼지를 잡는 일을 하신다고 소나 닭이나 돼지를 못 먹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동은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성과 마음이 형성되는 시기잖아요. 자라는 시기거든. 근데 우리가 학대받는 어린이를 내일이 아니고 모른 척 한다면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들이 뭐 말로 표현하기 끔찍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겠죠. 뭐 세상에 미처 꽃도 피워보기 전에 생을 마감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2차적으로는 마음에 어떤 상처를 안고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온 아이들이 뭐 그걸 극복하고 자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게 마음의 어둠으로 남아서 이 사회에 적응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게 다 돌아오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사회생활할 때 다 돌아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 모른 척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잘 알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교육은 꼭 필요하고 지금 있는 너무 상큼하고 발랄하고 깜찍하고 발칙한 친구들이 지금 교육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밑거름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교육이 왜 필요한지 알았으니까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3조 7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동에게. 아동이 아동에게 하는 건 아동학대가 아니에요. 자, 어른들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고통을 주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게 돼야 되느냐. 아동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자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보살피지 않거나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것도 고통을 주는 것도 아동학대고요. 고통을 주지 않더라도, 괴롭히지 않더라도, 때리지 않더라도, 학대를 하지 않더라도 보살피지 않거나 버리는 것도 학대의 개념이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동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학대의 개념을 알았으니까 아동의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동은 몇 살을 뜻하는 걸까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에요. 만 18세 미만이라면 일단은 학생들은 거의 다 아동이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을 듣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반 친구를 괴롭혀서 학대했으니까 아동학대일까요? 학교폭력이겠죠. 그렇죠? 학교폭력이겠죠. 뭐 그 학교폭력이기도 하고 형법적으로 또 어떤 범죄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동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동이란 개념을 알아봤으니까 뭐 청소년이란 개념도 알아볼게요. 청소년은 누구인가요? 청소년은 말 그대로 성인과 어린이의 중간 시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어른이라 그러죠. 어른인데 보통의 경우 중고등학생을 의미하는 거고요. 뭐 하이틴 뭐 얘기하잖아요. 틴이 들어간 숫자예요. 13세부터 19세까지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법마다 보호하는 어떤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이대가 다르긴 해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이런 거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청소년이라 하면 중고등학생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고등학생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개념에도 들어가고 청소년의 개념에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아동학대를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유형이 무엇인가. 아동학대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유형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개념을 분명히 파악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80% 이상이 충격적이지만 가정 내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 학대의 개념과 유형을 정확하게 알아야 얼핏 스쳐가는 우리 아파트 아이가 학대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아동학대에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이 제일 아는 기본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신체학대예요, 신체학대. 몸을 괴롭히면 아동학대겠죠.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폭력은 때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혹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가혹행위라면 일단은 직접적으로 신체에 어떤 해를 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체벌이나 어떤 벌을 받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정서학대. 여기서부터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구타나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신체학대라는 거는 누구든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서학대. 이게 정말 복잡한 부분이 있죠. 일단은 언어적 폭력도 해당이 됩니다. 정서학대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매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정서학대에 들어갈 수 있겠죠. 정서적 위협 또는 감금, 나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까 목숨 걸고 탈출했던 80살짜리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가지 못하게 감금을 한다든지 또는 가학적인 행위, 또 고통을 준 행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심하게 하고 차별을 한다든지 편애 또는 가정 내에서 왕따를 시킨다든지 정서적인 어떤 아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좀 비현실적인 기대나 강요, 아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한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동학대의 정서학대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겠죠. 세 번째는 성학대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지 알 수도 없고요. 저도 이해도 안 가는데 자기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아동을 신체를 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안 좋은 의도로 관찰을 한다든가 본인의 성적 노출을 하는 행동이 전부 다 성적인 학대에 들어가요. 사실 저도 아이가 굉장히 귀여워도 세상에 이런 이상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까 봐 귀여워하는 마음을 표출하기 어려워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동네에서 어떤 아기 고양이가 있어서 제가 먼저 바깥에서 아기 고양이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너무 귀여워서. 근데 어떤 5살, 6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제가 먼저 관찰하고 있었는데 와서 본인도 아기 고양이가 귀여워서 지켜보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아이 팔에 모기가 물렸어요. 그래서 모기 때문에 모기를 딱 잡으면서 아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가 아이가 아야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잔뜩 긴장된 표정으로 저 들으라는 듯이 아이에게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해봐 하고 다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제가 무슨 일이라도 했을 줄 알고. 사실 굉장히 억울했거든요. 아니 저는 고양이를 제가 먼저 보고 있었고 아이가 고양이를 보러 와서 모기 때문에 아야 했는데 제가 무슨 범죄자로 몰린 것 같아서.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극소수의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받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하고요. 이런 인간들이 많이 없어져야 될 텐데 조두순이라고 굉장히 인간이기를 포기한 어떤 범죄자가 있었잖아요. 출소를 하는 것 때문에 좀 난리인데 저는 굉장히 끔찍한 그 사건을 바탕으로 어떤 모티브로 한 영화도 저는 극장 가서 봤는데 너무 끔찍해서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그때 그 영화를 봤을 때는 아이를 키우던 때는 아니었지만 지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더 많이 마음이 아프고 합니다. 성학대 관련해서도 주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 4번째는 방임이나 유기예요. 방임이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는 버리는 거고요. 자, 근데 그렇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나를 내버려 둬서 범죄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옆집 아저씨가 나를 내버려 두는 건 범죄가 아니에요. 나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있죠. 의무가 있는 사람. 부모님. 이게 좀 일반적으로 그렇죠. 친권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야 될 사람이. 이거는 아동학대에 들어가겠죠.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밥 안 준다고 아동학대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험에서 보호하지 않는 경우.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끔찍해서 입에 담긴 그렇지만 삼촌이 조카를 저수지에 데리고 가서 조카가 저수지에 빠졌는데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삼촌이 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냐 뭐 그런 부분이 논점으로 다뤄졌던 부분인데 자 부모는 아니지만 본인이 그런 상태의 위험에 노출시켰기 때문에 아이를 위험한 저수지에 데리고 와서 본인이 구하지 않았으면 범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결론으로 났었고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방임 유기는 꼭 친부모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에게는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렇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도 의무교육인 경우에 그런 단계에서 보내지 않는 것도 아동학대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또 마찬가지고요. 아픈데 병원에 안 데려가는 거,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사건. 잘못된 종교적 믿음에 빠져서 아이가 병원만 데려가면 살 수 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죽은 경우 이런 경우도 아동학대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제가 아동학대가 발생 현황이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관심이 더 늘어나서 아동학대라는 거에 관심이 더 늘어나서 우리가 이 학대 사례들을 더 잘 발견하고 매스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게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물론 아동학대라는 게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더 많이 발견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아동학대를 받게 되면 아이들이 뭐 낮은 자아 존중감이 생길 경우가 있고요. 충동 자제력이 부족할 경우도 있고 공격성, 분노, 불안, 뭐 사회적 고립, 퇴행적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동학대가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발견하면 신고를 해야 돼요. 자, 옷으로 몸을 가리거나 구타의 흔적이 있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추운데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어. 또는 아까 그 사건처럼 맨발이야 밖에서 집에 가기 싫어하거나 장기간 학교를 안 나와. 뭐 학교를 왜 안 나오고 있어 계속. 그런 경우에는 친구가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답니다. 자,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도 아직 미성년자니까 일단 부모님과 상의를 하는 게 맞아요. 또는 학교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게 맞아요. 이러한 경우를 봤는데 혹시 학대받는 것 같다. 우리 반 친구가 내 생각에는 전에도 봤는데 좀 맞은 흔적도 있고 학대받는 것 같다. 이렇게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상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12에 신고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자, 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어른들에게 알려주세요. 꼭 알려주세요.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들 손으로 지켜주세요. 자, 그렇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고요. 신체학대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정서학대도 마찬가지고요. 성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방임과 유기는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고 가해자가 무조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상담이나 교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지원이 따라지고 있는데 아동은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권리를 찾아야 돼요. 아동은 일단 UN 아동 권리에 생존권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얻을 권리 그리고 보호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발달권, 발달을 보호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학교에서 뭐 의무교육을 받는다든지 참여권, 모든 행동들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자, 발견하면은 신고를 하는데, 그리고 신고한 사람들은 자,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법적으로 신변이 보호됩니다. 여러분들이 신고를 했다고, 우리 아파트에 사는 어느 집에 신고했다고 그게 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신고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아무 걱정 말고 신고하세요. 여러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했고요. 오늘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죠? 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아동학대의 개념은 무엇이고, 4가지 유형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고에 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가슴에 씨앗이 심어져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을 관찰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글로벌 CEO 특강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수업이었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의 CEO, 사장들이 와서 수업을 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날도 굉장히 멋있는 분이 와서 수업을 해줬죠. 근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수업 끝나기 전에 5분 전쯤에, 이때쯤에 갑자기 자기 자랑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100억이 넘고, 뭐 얼마 전에 대통령과 같이 밥 먹었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술렁술렁했죠. 그때 그분이 어떤 질문을 딱 하나 던졌더니 갑자기 반 분위기가 싹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분이 던진 질문은, 내가 재산이 100억이 넘고 사회적 지위도 이렇게 높은데, 근데 내가 올해 65세인데 지금 나보다 한참 어린 대학생들이 내일부터 나랑 인생 바꿀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누가 손들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손들 거예요? 100억 주면은 65살로 갈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65세에 100억 있어봐야 지금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옷 사러 다니고 몇천 원씩 모아서 떡볶이 먹으러 가는 그 돈보다도 더 설레이지 않아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설렘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떡볶이 사 먹으러 갈 돈보다도 그 100억이 설레지 않는다니까? 지금 그 돈이 더 소중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더 소중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10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돈을 못 만지고 죽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큰 돈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보내는,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그 하루하루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100억이라는 큰 돈보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고서, 그리고 주변의 청소년들, 아동들의 그 소중한 하루하루들, 소중한 인생들이, 소중한 미래들을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배려, 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주변에 대한 관심과 배려. 자, 저는 이걸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에 뭐 학교폭력이나 사이버 비행 예방 그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필요한 교육들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학교에 요청해서도 올리고,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이 사라지니까 저도 유튜브란 걸 컴퓨터 잘 못하는데 만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도움될 만한, 여러분들 뭐 멘탈이나 심정적으로 도움될 만한 영상들도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뭐 구독을 눌러주고 좋아요도 눌러주면서 하면 큰절 오지게 받겠습니다, 형님들. 이게 농담이고 도움될 만한 얘기들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